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오늘도 수도가 얼었네요.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래도 물이 나올 땐 짜릿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연못에는 녹던 물이 다시 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단한 패딩 조끼를 입고 있는 혜성이. 바람이 무지하게 부는데 신경도 안 쓰는 눈치입니다. 분명 옆에 오긴 오는데 만지는 건 싫어하는 또 희한한 녀석. 어떡하라는 거죠? 혜성이는 옆에 놀러온 비바한테 더 관심이 많은 눈치입니다. 여지없이 주랭랑. 친해지고 싶대 비바. 비바 친해지고 싶대. 비바 친구하고 싶대. 친구하고 싶대. 비바 하지마. 하지마. 차였어요. 자기보다 훨씬 작은 개들도 무서워하는 녀석인데 당나귀 어림도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달관한 별이는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한번 맞춰보세요. 초딩 입맛인 혜성이는 옆에서 건초만. 자, 그건 그거고 요 며칠간 날이 따뜻해지면서 연못에도 새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낮이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저기 건초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요. 근데 날이 또 추워져가지고 이건 보나마나 부화가 안 될 듯. 새들은 알을 일정 개수까지 모을 때까지 품지 않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이 알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 전에는 자유롭게 나가 놀면서 체력 비축을 하고 몸에 살을 찌우기 때문에 알을 품지 않는 동안 알들은 모두 다 얼어 터집니다. 근데 얼어 터지지 않는 알이 가물쳐못에 하나 있죠. 바로 요 녀석들. 무려 지난달 1월 7일 제가 부산까지 가서 가지고 온 바로 흑꼬니의 알인데요. 전자레인지 같은 요 인큐베이터에서 무럭무럭 구워지고 있던 흑꼬니의 알들. 오늘은 요것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인큐베이터에 알을 넣은 임란 첫날. 후레쉬로 불을 비춰서 안쪽의 내부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그냥 주황색입니다.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다음날부터 이렇게 알을 반바퀴씩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알을 돌려줬던 이유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인큐베이터를 열고 닫을 때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를 해두었고요. 습도도 맞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임란 5일차. 오늘은 첫 번째 검란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플래시를 가져다 대면 오! 아래 윗부분에 보이시나요? 왼쪽 알은 희끄무리한데 오른쪽 알은 색깔이 훨씬 더 빨갛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해보면 이 녀석은 여전히 희끄무리. 오른쪽 녀석의 상단부에 희미하지만 핏줄이 보입니다. 우측 알은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알의 두께가 두꺼워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한 번 더 검란을 해봤는데요. 기역자 모양의 핏줄이 지금 보이시죠? 알 속의 새끼가 자라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르고 그 발생의 첫 번째에는 이렇게 내부에 핏줄이 자라게 됩니다. 이건 왼쪽 녀석인데 핏줄이 자라지 않아서 그냥 희끄무리한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손으로 굴려주는 걸 진행하면서 알을 확인해 봅니다. 임란 10일차. 우측에 있던 녀석의 혈관이 더욱더 발달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게 보이죠? 알이 두껍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이 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붉어졌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왼쪽 녀석하고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하나는 확실히 자라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계속되는 부화 진행.
이제 조금만 참으면 예쁜 흑곤이 새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임란 3주차. 가물쳐못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요 녀석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던 왼쪽의 알. 알의 우측 부분이 비어있는 공기주머니가 생긴 것 같지만 알이 오래되면 내부에서 부패하면서 저런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요 녀석은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측에 있던 요것. 아, 잘 자라는가 싶더니만 내부에 보이던 혈관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알 속의 물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부화가 실패했습니다. 발생 중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추정일 뿐. 외부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킨 상태라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 속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게 아예 발생이 되지 않았던 왼쪽에 그것. 알을 깨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상한 그런 계란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따뜻한 곳에서 한 달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상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깨져서 흰자랑 섞여 있다는 건 좀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이 안타까운 오른쪽에 있던 알. 자, 깨봅니다. 어휴, 얼핏 보기에도 방금 전에 알하고는 내부가 좀 다르죠? 노른자가 상해서 흰자랑 섞여 있는 건 왼쪽 알과 똑같은데 자세히 보니 오른쪽에 형체가 좀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성장을 하다가 멈춰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부에 혈관이 자라는 게 보이다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체가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흑곤이의 부화 기간은 5주가 넘기 때문에 3주 만에 부화하는 닭이나 4주 만에 부화하는 오리보다도 훨씬 더 내부 성장이 느려요. 아무튼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부화가 어렵다고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 녀석들과 잘 크고 잘 자라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40일이 넘었던 흑곤이의 부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날은 다시 추워졌지만 얼음이 녹고 봄이 오듯 좋은 소식이 또 찾아오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